남성 비만주의보 근육을 지켜라. 네, 강북 삼성병원 내분비내과 이은정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2017년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인 란셋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수명과 노령화 속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30년에 태어난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오래 살 것 같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아니 뭐 장수 국가면 대표적으로 뭐 일본, 일본이고요, 뭐 그렇죠. 지중해 쪽 뭐 이런 나라잖아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예요?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의 예상 기대 수명은 무려 약 91세로 OECD 국가 중에서 남녀를 통틀어서 90세를 넘은 유일한 집단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프랑스 여성이 88.55세로 2위, 일본 여성이 88.4세로 3위를 차지했고요. 또 남성의 경우에도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은 84.07세로 1위, 오스트리아가 84세로 2위, 스위스가 83.95세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와, 우리나라가 남녀 모두 다 1위네요. 그러면 제일 오래 사는 나라겠네요. 그렇죠. 오래 살아야 돼. 잘 준비해야 돼. 오래 사는 건 좋은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네. 있지만 매일 환자를 보고 있는 저희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사실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그러실 수 자, 있어요.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곧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 즉 질병을 갖고 오래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노년층 질환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의 큰 원인이 바로 비만인데요. 그런데 이 비만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비만학회에서 발간하는 비만병 팩트시트 2024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비만 인구를 남녀로 나눠서 비교해 봤을 때 여성은 2013년에 23.7%에서 27. 여기 나오고 있는데 27.7%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반면 남성 같은 경우는 37.9%에서 2020년도에 49.6%로 급격히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진짜 있습니다. 거의 반이 비만이라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남자가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막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남성 비만율만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한국의 직장 문화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무 시간이 길고 회식이 잦아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특히 회식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업무의 연장선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더라도 쉽지가 않으신 거죠. 게다가 예전에는 굉장히 강제적인 회식 문화도 많았기 때문에 현재 중년 남성분들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요즘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가 바뀌었다고 해도 맞습니다. 중년들은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네. 예.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성과 남성의 체형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사회적인 시선과 외모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체중이 늘어도 바로 다이어트나 식단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남성들은 이런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이 크시지 않고 여성보다는 체형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으시죠. 보통 배 나오신 분들이 이제 그 자기 변명 중에 하나가 아유 이게 다 인덕이야. 이게 다 덕이야 덕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희는 뭐 네. 방송하느라고 신경 쓰지만은 보통 이제 아버님들은 맞아요. 그러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비만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으셔서 이런 인식 때문에 실제로는 남성 비만이 더 많아도 위험하다는 인식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이제 의학적 이유인데요. 바로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폐경이 오긴 하지만 폐경 전에는 사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근데 남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이제 보호를 해주다가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근육의 생성하고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근육량도 줄어들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면서 지방이 쉽게 쌓이는 체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게다가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가장 많고. 그래서 근육이 줄게 되면은 체중 감량도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 이게 근육 때문이었구나. 예. 그래서 나이 들수록 뭔가 살 1kg 빼는 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가 요새 점점 더 힘들어요. 이렇게 뛰는데도 안 빠져요 살이. 안 빠져요. 맞아요. 여성도 맞습니다. 이 호르몬의 영향은 사실은 남성과 여성에게 지방 축적의 방식을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은 에너지가 내장 지방보다는
이제 피하 지방으로 다 가게 되죠. 팔다리, 엉덩이 이런 쪽. 즉 여성 호르몬이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체형을 보시면은 엉덩이는 크고 하체는 비만하지만 허리는 잘록한 체형을 폐경 전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체형을 보면 보통 ET 체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팔다리는 이렇게 되게 예. 가늘고 배만 이렇게 나온 체형.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 주로 비만해지게 되면 이제 배만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복부 비만이 단순히 체형 변화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병, 특히 당뇨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 이유를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뱃속에 쌓여 있는 내장 지방은 굉장히 불안정해서 이제 혈액 속으로 쉽게 녹아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때 나온 이 물질들이 인슐린 하는 역할을 방해를 해서 실제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액 속에서 포도당이 계속 쌓이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즉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형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도 문제를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이 내장 지방에서 분해된 물질들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온몸으로 또 퍼지게 되는데 네, 그러다가 우리 몸에서 지방이 쌓이면 안 되는 간이나 근육, 혈관 같은 곳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물질들이 염증을 일으켜서 몸속에 있는 그 장기들을 조금씩 손상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당뇨병뿐 아니라 고혈압, 지방간, 심장질환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만으로 생긴 만성염증이 암의 발생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기도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 숨길이 좁아져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허리 같은 관절은 체중 부담으로 근골격계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 남성들은 비만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기부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형 변화는 물론 신체적 문제까지 겹치면 결국 우울증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진짜 합병증이 너무나 많은데 요 비만,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좀 집에서 쉽게 판별하는 방법 좀 예. 알려주세요. 단순 체중과는 조금 달라서 일반적으로 비만은 이제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는 자신의 체중을 미터로 바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요. 사실은 직접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시면 인터넷을 치시면 체질량 지수를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체중일 경우에 18.4, 그래서 18.5에서 23까지를 정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3 이상일 경우에는 과체중, 그리고 25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비만, 또 이제 단계별로 30 이상, 35로 이제 고도 비만까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체질량 지수만으로 비만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내 지방량이나 근육량 같은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거든요. 특히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의 원인인 복부 비만은 BMI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환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보려면 허리둘레, 즉 복부 비만 정도를 함께 보는 것이 좋은데요. 대한비만학회에서 정의한 기준은 복부 비만의 기준이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을 복부 비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이랑 내장 지방량은 BMI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복부 둘레까지 확인을 잘 해야겠네요. 허리둘레. 그러면. 예. 허리둘레. 네. 복부 비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예를 들면 체중이나 BMI는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량이나 근육량을 측정해 보면 실제로는 비만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감소를 해가지고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한 재미있는 연구를 보면 같은 BMI인 두 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체질량 지수나 아니면 전체적인 이제 지방량이나 근육량, 복부 비만은 전부 다르고 또 근육량이 적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당뇨병의 위험도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는 단순히 우리 체중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건소나 헬스장 가시면은 체성분 분석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육량과 전체 체지방까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좀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KBS 밑에 요거 재는 게 있어서 틈틈이 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근육을 맨날 이게 살이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육 빠지면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럼 살이 더 자주 잘 찌는 것 같아요. 근육 그러니까 빠지면. 막 요요 오는 거 아니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근육을 지키면서 이렇게 체형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우선 요요가 오지 않도록 체중을 감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요요가 와버리면 그 요요가 오는 순간에 모든 혈당, 혈압, 염증 지수가 모두 다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요요가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육량은 유지하면서 내장 지방만 줄이는 방향으로 체중을 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쭉 해주셔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보통 150분 이상 권장을 드리는데 하루에 30분 걷기를 하시면 한 5일 정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걷기도 굉장히 좋지만 이제 제가 자전거 타기를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르신분들이 타시기 좋도록 등받이가 있는 자전거가 또 나와 있거든요. 실내 헬스장에서 그렇죠. 있는. 집에서 타실 수 있는.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 분들도 실제로는 자전거를 많이 권장해드립니다. 근육 운동도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산소 운동만 하시면 또 근육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시면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근육이 계속 빠져요?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꼭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근육이 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중년분들이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실 때는 절대 근데 또 의욕에 앞서셔가지고 무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 근육 운동만 절대 안 됩니다. 근력 운동은 하루를 하시면 하루를 꼭 쉬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이제 건강하게 근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근육 지키는 운동으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꼭 병행하면서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름길은 없네요. 맞아요, 맞아요. 식단하고 운동을 가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리려는데요.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 비만 치료제 주사가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65세인 제가 맞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주사들의 어떤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체질량指수가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비만 관련된 당뇨병 같은 동반 질환을 가지고 계실 때는 이런 분들 이 주사를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보험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비싸고. 근데 부작용이 이제 오심구토. 토하시고 그리고 이제 설사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비만하지 않거나 당뇨병이 없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좀 맞지 않으시는 게 원칙적으로 좋겠고요. 당연히 주치의하고 상의하셔서 기준이 되신다면 맞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고 네, BMI와 뭐 당뇨라든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맞아라.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체중의 감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육량이 또 한꺼번에 확 줄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그러네. 요요까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근육량을 지키는 게 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비만에 대해서 특히 남성 비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